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황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뭐 별로 안 좋은 시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여기 우리 작년 2021년 6월 25일 날 꼭대기를 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 반등이 좀 올라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자신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 올라올 거라고 보는 것이 자꾸 틀렸습니다. 여기서도 틀렸고 여기서도 또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때 벌어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예전에는 그 스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되게 되면은 그때의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검토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뭐 그런 경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원하는 대로 메이저 세력이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이저 세력이라면은 개인 왕개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외국인 세력은 마음대로 움직인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자, 내가 요 라인을 뚫지 않을 거라 그랬죠. 요 종가가 얼마인가 하면은 2350입니다. 2350.61인데 이 저가가 2365입니다. 그래 보면은 차이가 얼마가 안 나지요. 근데 요 꼭대기하고는 물었습니다. 맞물렸거든요. 이 꼭대기는 고가가 2367인데 이 저가가 2376이니까 물렸지요. 그리고 어제 양봉으로 강하게, 어제라 그러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거나 양봉이라도 나와줬으면은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시 외국 거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외국 다우는 금요일 날 우리가 휴장인 금요일 날 양봉이 나서 올랐습니다. 21선을 뚫고 뭐 20일인가 모르겠는데 11선 같은데 뚫고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뚫었고 올랐고 S&P 500도 뚫고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뚫고 올랐습니다. 니케이도 도지를 만들며 뚫고 올랐고 오늘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동경지수도 금요일 올랐고 오늘 월요일도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를 보더라도 금요일 날 음봉이 났지만은 오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이 맞나 모르겠네. 9월 8일 이 목요일이네. 목요일이고 이게 9월 9일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아직 안 열렸나 봅니다. 나 잘못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상해는 9월 9일까지 장이 열리고 여기 9월 8일 목요일, 여기 9월 9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장이 안 열렸습니다. 뭐 지금 장 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없네요. 그러면은 항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생도 9월 9일까지 있고 대만 가끔 지수는 9월 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과 대만은 지표로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니케이를 보게 되면은 일본 지수는 그래도 9월 9일도 열렸고 오늘 9월 9일 금요일도 열렸고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 지수가 지금 올랐다고 조정을 받는데 뭐 이런 거를 보고 유럽 지수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다 오르면은 우리도 올라야 된다고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여러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방.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내일 화요일 날 강하게 올라간다. 강한 슈팅이 나온다. 이러면은 수익 나는 종목들은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겠다. 지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갭으로 올라가서 오르면은 트는 게 좋겠다. 자신 있게 하방으로 때릴 자신이 있으면은 하방으로 때리고 아니면은 관찰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런 관점입니다. 내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참조로 하기 바랍니다. 인간 지표로 삼든 참조로 하든 알아서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코스피로 볼 때는 분명히 올랐는데 미국장, 일본장을 볼 때 금요일과 오늘 더 오르고 있으니까 이 라인들을 뚫고 가능하면은 운 좋으면은 뭐 5일선, 11선 다 뚫고 21선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안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는데 시장을 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위로 아예 안 갈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목요일날 위클리입니다. 목요일날 위클리로 보게 되면은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게 콜 317 그리고 푸세는 295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요걸로 보면은 위클리 콜 쪽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싶지만은 그것도 솔직한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무슨 요일인지 뭐 목요일 야간이겠죠. 금요일은 아닐 것 같고 분명 우리 휴장이었으니까 목요일 야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 야간을 보면은 자, 이 ATM입니다. 이게 ATM 지금 311.95, 312 이쪽이 지금 12월물의 ATM인데 지금 가격으로 볼 때 ATM은 307이 ATM이 됩니다. 실질적인 ATM이 312가 행사가 312가 돼야 되는데 지금 307이 ATM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도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포도로 볼 때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답니다. 잘 모르면은 나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 분명히 여기 312열물이 이 312.70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피 200이 309.1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가 선물은 311이니까 암만 좋게 봐줘도 ATM이 310이죠. 근데 310을 ATM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뭐가 언밸런스가 있는데 장이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10월물이 시작하고 나면은 내일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료로 볼 때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내일 자료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오늘 일본장이 끝나고 오늘 또 미국장이 끝나고 유럽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자료가 생기죠. 그러고 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하방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깍꿍님한테는 어차피 옵션 매수만 하지 않습니까? 옵션 매수만 하니까 내가 권해드리는 거는
앞전에 윗방향으로 위클리 쪽에서 수십 배가 났죠. 뭐 60배 났나? 뭐 수십 배가 났는데 나는 위쪽은 관찰만 하시고 위클리도 하방 쪽으로만 하시라. 몇 달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이래 깨작깨작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옵션은 이렇게 깨작깨작 올라가면은 수익이 얼마 안 날 가능성이 꽤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 떨어지면은 이 며칠 떨어진 이 음봉에서 이 마이너스에서 여기 올라간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힘은 약하고 내려가는 힘은 좀 세 보인다, 이상하다는 거를 하나 느꼈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올 때 뭐 6조 몇천억을 샀다 그랬죠.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요날까지 6조 몇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확인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기간별을 보게 되면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외국인이 1조 4,900억, 약 1조 5천억을 팔았지요. 1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좀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기일 날 동시호가 때는 또 3,800억을 또 팔았습니다. 일별로 보면은 3,800억, 4,900억, 뭐 780억, 670억, 1,700억. 여기 화요일 날 785억까지 5억 팔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상방향으로 갈 거다. 요 날이죠. 요 날까지는 상방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다음 날 내려올 때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선물 차트로 보게 되면 더 이상합니다. 선물 차트가 없어졌죠. 9월물 차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선물 차트 대신에 코스피 200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선물의 현물이 되는 거죠. 선물은 그림자가 되고, 자, 이걸 보면은 요때 이미 이 고점을 요 종가를 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때 이미 고점은 건드렸습니다. 고점을 건드리고 고점을 요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동시호가 때 조금 더 위로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끝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내가 10%다. 뭐 실제로는 0.1%다. 1%도 안 된다 생각한다 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이거는 깍꿍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지금 50%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1조 몇천억을 팔고 있지요. 1조 5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팔아주면은 요거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일 슈팅이 강하게 나왔을 때 또는 한 1%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물로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잘 관찰을 하시라. 그리고 나는 야간 그 옵션 매매가 안 됩니다만은 깍꿍님은 되시죠. 만약에 내일 그 우리가 양봉이 나가 위로 올라가서 끝이 난다면은 이제 판단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장에서 조만간에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또 바닥이 아니고 지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형태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뭐 많이 내려가면은 IMF 사태 같은 경우가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정말 많이 내려간다 그랬죠. 요거 깬다 그랬습니다. 요거 깹니다. 진짜로 IMF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온다면은 요거 깹니다.
요거만 깨냐? 요거도 깹니다. 여기 900이 살짝 깨졌거든요. 저점에. 요거도 깬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우리 IMF 때 요때죠. 요거 고점 대비 떨어졌을 때 이게 요 저가 대비 고가가 대략 한 4.5배쯤 됩니다. 4.5배 정도. 그러면은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뭐 90%는 아닌데 한 80 몇 프로? 한 80%? 70%? 한 70 몇 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때가 뭐 273인가? 뭐 270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요 고점이 1100 얼마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4배, 4분의 1 이하로는 떨어졌다.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요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뭐 4832, 뭐 800포인트라는 얘기죠. 800포인트. 그만한 사태가 온다면은 우리나라 상황만으로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올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가 미국과 통화사업을 안 했지요. 뭐 하는 척 하더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통화사업을 했지요. 뭐 문재인이가 해놨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해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의 임기를 갖다가 보통 그 보면은 웬만하면은 그 기관장 예전에는 기관장 자리가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가 한 4,000개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한 10,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000개 전후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관장 자리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갖다가 문재인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대로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줬다, 선택을 했다, 간택을 했다,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거는 없다. 단지 좀 다른 거는 뭐 국방 쪽으로 조금 달리 행동하는 경향은 있다. 그리고 국방 쪽으로는 좀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게 외교 쪽으로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친미를 하고 친중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양쪽으로 달려가느라 대우도 못 받고 상당히 고생했지요. 외교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뭐 청와대에 있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뭐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그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볼 때 참 병신 같은 짓 하고 있었다. 뭐 이래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은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에는 나라를 조지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본인으로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어쨌거나 그때의 하락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게 요때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떨어졌고 돈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찍어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올랐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냥 묻어간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또 그 주변의 이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묻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부 뭐라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거든요. 그냥 미친놈 취급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뭐 이 정치와 주가와 정치 외교와 주가와 또 경제와 주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경제도 주가와 상당히 밀접할 것 같은데 밀접하면서 또 밀접하지 않은 경향도 생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경제에 따라가지만은 중간중간의 흐름은 경제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주식이 꼭 같지는 않다.
근데 정치나 외교하고는 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우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떨어진 거 8월 달부터 전쟁의 징후가 있었지요. 그러면은 우리 떨어지기 시작한 게 대충 보면은 요 8월 달경이죠. 8월 달경. 그럼 꼭대기 친 게 언제냐? 6월 21일 아닙니까? 8월 달에 군사 행동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군사의 훈련을 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은 보통 큰 훈련은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요때 팔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메이저 세력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내 같은 개인한테 근거를 줄 정도 같으면 그거는 정권도 아니죠. 정치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은 또는 많이 내려가면은 그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으로 시작했을 때. 자, 여기서 많이 내리니까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요. 또 많이 올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찾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 방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고 이격과대로 인해서 그 주식 종목에서는 이격과대가 벌어지면은 이평선 쪽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종합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 결론을 짓는다면은 깍꿍님께 내가 당부를 해도 되지요. 깍꿍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당부를 하면은, 자, 그 파생은 양방향이죠. 양방향의 칼입니다. 양방향으로 칼날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방향의 칼날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동안은 한쪽 방향만 쓰시기 바랍니다. 한쪽 방향에 칼날이 있는 거를 칼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검이라 하나? 그런 용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더라도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아랫방향으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그것만 잡아서 매매하시면은 깍꿍님은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주 들어가면은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중간에 벌 수는 있죠. 벌었다 잃었다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돈 못 법니다. 벌었다 잃었다 하는 버릇 고치시라고 내가 이 영상들에서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나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승률이 99% 돼도 벌었다 잃었다 하는 사람은, 벌었다 잃었다 하는 기준이 하루 이틀을 두면은 벌었다 잃었다, 하루 안에도 벌었다 잃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둘 때 얘기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둘 때 벌었다 잃었다, 또는 1년 2년을 기준으로 볼 때 벌었다 잃었다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매달 꾸준하게 버시라, 박사님처럼.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이겁니다. 두세 달을 꾸준히 벌었는데도 한 방 크게 잃어가지고 번 거 다 날렸다, 또는 손실까지 났다, 이거 벌었다 잃었다 연속입니다. 버릇 고친 거 아닙니다. 자, 마무리 짓는다면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깍꿍님은 내려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옵션 매수, 네이키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자, 미국 다우가 금요일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니케이 올랐고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동경지수 올랐고 오늘도 갭 상승해서 뭐 도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끝나봐야 알겠죠.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나는 밑에 방향이 불안하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는 정확하게 없는데 그냥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또 신용 미수 들어간 거 많습니다만은 그거 내일 오르면은 슈팅 놓으면 수익 나면은 팔고 수익 안 나면은 고민을 할 겁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나는 전체 금액이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해도 관계는 크게 없지만은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만약에 바이러스 사태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박사님은 내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는 없다 하고 못을 박더라고요. 왜냐? 지금 가진 돈으로 조금씩 더 불리겠다. 장이 안 좋으면 조금씩 돈을 불리고 장이 좋으면 많이 돈을 불리고 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수를 벗어나고 중수를 벗어나고 고수로 올라서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을 실천하시면은 올라섭니다. 마치겠습니다.